자, 그러면 이 list.map 함수 나오겠네요. 자,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아이템. 자, 매개 변수 이름은 여러분 착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매개 변수 이름 아무거나 써도 돼요. 순서가 중요한 거지. 자,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콜백 함수가 들어간다라는 건 사실 여러분 이렇게 뭐 x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사실 이거거든요. 콜백이 x가 들어가고, x의 매개 변수에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다가는 뭐 넣어주고, 뭐 넣어주고, 뭐 넣어주고. 요거 변수는 여러분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본인이 식별하기 좋은. 간혹가다 착각을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럼 얘가 사실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가 사실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쵸?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뭐 한 줄짜리 코드를 작성을 하시려면은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자동으로 리턴이 들어가는 문장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저희가 옵션 태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옵션 태그 안 되는데, 이 사이에는 제가 이제 뭘 넣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A에 뭐가 들어올까요? 요소가 들어오거든요. 뭐가 들어올 거냐면 이 객체가 들어올 거예요. 그쵸? 뭔가 내가 잘 모르겠다 하시면 항상 여러분 저는 찍어보기를 권유드립니다.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눈으로 본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쵸? 이게 뭘까 한번 궁금하면은 이렇게 A가 뭐지 하고 한번 찍어보세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뭘까요? 한번 봅시다. 자, 객체이기 때문에 이 타이틀 값을 여러분 뽑으시려면 그냥 여러분 A를 적으시는 게 아니고 A. 타이틀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쵸? A. 타이틀. 그 다음에 B는 인덱스가 들어오는데요. B 같은 경우는 이제 키 값에다가 제가 넣어줄 건데, 인덱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나타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 안에 들어있는 타이틀 찍어주고, B에다가는 이제 뭐 인덱스 넣었는데요. 뭐 여기도 사실 그럼 생각해보면 이제 인덱스를 대체할 수 있는 id라는 게 있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B 대신에 A.id로 나타내주는 게 좋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 사실 이제 B도 필요가 없어요. B 변수도 필요가 없어지면 이렇게 깔끔하게 이쁘게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리턴 결과, 자, 이렇게 받으셔서 요거를 아래쪽에 이제 셀렉트 구문에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결과를 보시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어렵지 않네요. 아주 쉽네요. 나중에 여러분 이 셀렉트 구문에다가 데이터를 옵션 같은 걸로 만드는 작업이 은근히 되게 많으니까 같이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조금 더 긴 형태로 저희가 할 일 목록 만들기 기능을 좀 처리를 해볼 거예요. 뭔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이거를 보더라도 보기가 힘들 테니까 같이 작성을 한번 하나씩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스테이트랑 같이 이제 엮어서 사용을 좀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파일을 하나만 좀 만들어 볼까요? 자, 이름은 2번으로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시고, 이터레이터 컴포넌트 2번. 이렇게 여러분 이름 좀 복사해서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 친구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만 넣어주세요. 자, 여기서는 우리 뭐 할 일 목록 만들기.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자, 아래쪽에는 우리 어떤 입력을 받을 수 있는 태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텍스트 모형으로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버튼 하나 만들게요. 자, 아래쪽에는 UL 태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스테이트를 하나 이제 선언을 해볼까요? 이쪽에 우리 use state 이용해가지고 배열을 하나 이제 선언을 할 건데요. 자, 이름 뭐 리스트라고 하고 set list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set list. 자, 이 안에다가 초기 값을 하나 좀 지정을 할까요? 객체를 하나 만들 거예요. 어제랑 뭐 비슷하게 id는 뭐 1번이라고 하고 뭐 토픽이라고 합시다. 토픽은 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똑같이 생긴 모형 두 개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초기 값은 여러분 배열이에요. 배열 안에 객체가 들어있는 모형이고, 자, 요거를 이용해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요 아래에다가 일단 li 태그를 하나만 만들어 줍시다. 자, 그러면은 뭐 new list는 list.map 들어가고 아이템 하나 받아서요 li 태그 만들고, 자, 여기 안에는 아이템 안에 들어있는 뭐 토픽 하나 받을 거고요. 달러가 아니죠. 그 다음에 키에다가는 아까랑 뭐 동일하게 id 아이템 안에 들어있는 id를 하나 이렇게 받아주세요. 그 다음에 new list를 li에다가 이렇게 찍어줍시다. 자, 그럼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밑에 부분을 좀 보시면 시작하자마자 이 값이 지금 들어가 있게 되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벤트 처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스테이트 선언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이벤트 처리를 할 건데, 우리가 만들어야 될 거를 가만 생각해 보면은, 자, 여기에 내용을 적는다, 클릭을 한다, 요거를 가져다가 여기다가 추가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여태까지 했던 일반적인 생각은 버리세요. 이너 HTML 이런 거 안 통해요. 자, 그러면 추가하기 클릭이라는 이벤트가 들어가야 되고, 자, 클릭 이벤트 했을 때 우리 인풋 태그 안에 들어있는 이 값을 처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풋을 스테이트로 선언을 할 생각이에요. 이해하셨죠? 인풋 자체를 스테이트로 하나 선언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위에다가 하나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 거. 자, 인풋 데이터 스테이트 하나 만듭시다. 요거는 이제 뭐 이렇게 할까요? 인풋 데이터라고 하죠. 그 다음에 set
input 데이터라고 하고 use state 공백으로 하나 선언을 해 놓도록 하죠. 자, 우리 어제 이제 공부했던 거 인풋 데이터에 체인지 걸어서 스테이트로 관리할 수 있게 하나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자, 인풋 데이터 핸들링 들어가겠죠? 핸들링 하나 해줍시다. 자, 아래쪽으로 이제 좀 여기 있네요. 바로 체인지 함수 on 체인지 함수를 하나 만들고 핸들 뭐 change라는 메서드로 연결을 하고 이렇게 함수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어제 공부했죠? 이벤트 객체 받아서 자, 요 태그 자신이니까 그쵸? 이점 타겟 밸류를 set input 데이터 안에다 넣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자, 변경한 값을 스테이트에 저장하는 형태로 그쵸?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여기 밸류 속성 이용해서 input 데이터 요렇게까지 찍어 주시는 게 좋죠. 자, 처음에는 조금 여러분 뭐 헷갈리시겠지만 계속 쓰다 보면은 이거 그냥 신기하게 document.get element by id처럼 나가요. 사람이란 반복을 통해서 완성되는 동물.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값을 이렇게 바꿀 때마다 스테이트는 계속 저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쵸? 그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요 스테이트 값을 처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요 클릭 이벤트 하나 만들어 줍시다. 네 번째 클릭 이벤트 생성을 합시다. 자, on 클릭에다가는 뭐 이번에는 핸들 클릭이라는 기능을 줄게요. 요거 위쪽에다 써놓는 게 좋겠네요. 그 다음에 컨스트 이제 핸들 클릭은 이렇게 만들 수 있네요. 자, 흐름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흐름 딱 누르면 저희는 일단 이 값을 사용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 값은 현재 스테이트에 있으니까 저희가 이 클릭했을 때 현재의 스테이트 인풋 데이터, 자, 요거를 한번 일단 출력을 좀 해봅시다. 잘 들어오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 자, 따다닥 적은 다음에 추가하기 하면은 지금 잘 관리가 일단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대로. 여기까지 먼저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밑에서 이제 해야 될 작업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봅시다. 요 클릭 이벤트 안에서 해야 될 작업. 저희는 클릭하면 이 데이터를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이제 바로 한 번에 이제 inner HTML로 넣는 게 아니죠.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이 데이터의 마지막에다가,
요런 모형으로 하나 우리가 객체를 만들어서 하나 추가를 해주고, 여기다가 어떻게? 추가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추가가 들어가고, 자, 이 추가된 결과에 대해서 스테이트, setList 이용해가지고 스테이트를 체인지 해주면은 화면이 다시 그려지면서 바뀐 결과로 처리가 될 거예요. 그쵸?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한 번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았어요. 카피 변수를 하나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 카피 변수에다가는, 객체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객체? 자, 이렇게 만들죠. 배열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아이디는 뭐 3번에 토픽이라는 거는 자 인풋 데이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나 배열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setList 이용해가지고 카피 갖다 전달해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자, 요거부터 한번 먼저 봐봅시다. 그러면 얘가 스테이트가 이제 체인지가 일어나네요. 그쵸? 자, setList 함수 이용해가지고 요 위에 있는 스테이트가 체인지가 일어나고 카피 데이터로, 그쵸? 그리고 다시 렌더링을 거치게 되니까 이 아래쪽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될 거고,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내용을 딱 적어서 추가를 했는데, 오, 잘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잘 되셨나요? 딱 적었더니 자, 여기 적었던 우리 작성했던 게 스테이트로 체인지 되면서 화면을 다시 그려줬어요. 그쵸? 근데 뭔가 좀 안타까운 게 있네. 기존의 데이터를 다 날려버렸고, 그 다음에 원래 추가하기여서 마지막에 저는 하나씩 추가될 줄 알았는데 추가가 안 되네요. 자,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해오냐, 기존 배열 갖고 와서, 기존 거 가지고 와서 배열을 합쳐야 됩니다. 자, 새로운 배열 하나 만들고 기존 스테이트 값 가지고 와서 합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려면 여러분이 또 새로운 또 문법을 알아야 돼요. 배열 합치기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평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첫 번째는 concat이라는 함수입니다. concat. 자, MDN 가시면 그대로 보실 수 있으니까 MDN에서 참고하셔도 되고요. array1.concat array2 하시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배열을 만듭니다. 또는 전개구문으로 .array1, .array2 하시면 두 개 합쳐서 새로운 배열을 만듭니다. 아무거나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문법을 한번 확인을 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우선은 이 데이터를 하나 만들 건데, 여기까지는 여러분 이제 뭐 비슷할 것 같아요. 카피가 아니고 카피 변수를 좀 바꿉시다. 뭐 new OBJ로 합시다. OBJ. 자, OBJ 하나 만들 거고, 자, OBJ에다가는 사용자가 지금 스테이트로 관리되고 있는 인풋 데이터 넣어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id는 이걸 3번으로 그냥 넣으셔도 되긴 하는데, 이러면 계속 3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좀 머리를 써볼까? 항상 요 마지막 id보다 하나 큰 숫자로 좀 넣어줍시다. 마지막 id보다 하나 큰 숫자. 그러면 어떻게 문법으로 적는 게 가능할까요? 나중에는 여러분 이렇게까지는 안 나와요. 데이터는 갖고 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는데, 리스트, 자, 리스트라고 적으면 이거는 배열이죠. 랭스, 마지막
자, 리스트. 네. 그런가? 아니에요. 리스트 랭스로 하면은 이게 뭐 삭제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마지막 요소 일단 접근을 해봅시다. 마지막, 항상 나타내고 있는 마지막 요소. 그러면 뭐 리스트의 i번째가 되죠, 사실. 리스트 i번째가 되는데, 리스트의 랭스 마이너스 1번째 하시면은 여기 항상 마지막 요소일 것 같아요. 랭스 마이너스 1번째. 항상 이게 마지막 요소입니다. 자, 마지막 요소의 id 접근해서 플러스 1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요거는 제가 알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정도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항상 제 생각으로는 요 값은 항상 마지막 랭스 id보다 하나 큰 숫자일 것 같아요. 자, 한번 찍어보면은 3번이네요. 그쵸? 현재 2번까지 있으니까 요 값은 3번이겠죠? 3번일 땐 4번이 될 거고 4번일 땐 5번이 될 거고, 뭐 이렇게 좀 써주는 게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게 이제 새로운 배열 하나가 만들어졌네요. 자, 요거를 기존 거에다가 합칠 거야. 기존 배열에 합침.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만들었던 concat 구문 한번 써볼까요? list.concat obj 하시면 new 데이터가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set 리스트에다가 new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넣읍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죠. 제가 설명하면서 이제 해서 그런 건데 사실 2줄짜리예요. 그쵸? 2줄이죠, 2줄. 자, 한번 볼까요? 오, 이렇게 되는 거야. 할만하죠? 또는, 자, 배열 합치기 문장은 좀 알아두셔야겠죠? 또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const new 데이터는 점점점 리스트 점점점 obj. 자, 이렇게 하셨을 때도 잘 동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추가되는 것까지는 처리를 했네요. 이렇게 배열 합치는 거 2가지 모형 한번 확인을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하기 버튼을 처리한 다음에는 여기는 지금 인풋 데이터 스테이트로 관리가 되고 있죠. 이것도 초기화를 좀 해줍시다. set input 데이터에다가 공백으로 초기화를 좀 이렇게 해주시면, 자, 여러분이 이렇게 작성을 해서 내용을 추가할 때마다 추가되면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조금 더 나가 볼 건데요. 삭제 기능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삭제 기능. 자, 삭제 기능은 여기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으로 만들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 해당 요소를 삭제하게끔 한번 처리를 해 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부모님의 이벤트를 걸어서 이렇게 이벤트 위임을 내리는 방식을 사용을 했었는데, 가장 근본적인 방법,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소들의 하나씩 이벤트를 여러분이 걸고 싶으면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인라인 이벤트로 태그 자체에 그냥 이벤트를 걸어 놓는 거죠. 예를 들어서 li가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질 당시에 여기다가 그냥 온클릭으로 다 걸어 놓는 거예요. 온클릭으로 다 걸어 놓으면 이제 클릭을 했을 때 li 부분을 다 클릭했을 때 삭제라는 게 또는 하나의 이제 이 클릭 이벤트를 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면, 자, li가 생성할 당시에 여기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이벤트를 같이 걸어 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실제 여러분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가능한 방법이죠. 태그를 이제 만들고 그 안에다가 미리 이제 이벤트를 걸어 놓는 거죠. 자, 여기다가 이쯤에다가 제가 이벤트를 하나 걸 거예요. 더블 클릭으로 걸어 봅시다.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을 하나 만들어 놓고 요 더블 클릭 함수를 밑에다가 일단 하나 선언을 해 볼게요. 자, 뭐 핸들 리무브라고 이름을 지을까요? 일단 핸들 리무브라고 이름을 하나 짓고 밑에다가 const 핸들 리무브는 자, 요렇게 해서 자, 각각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상하다. 빨간색 에러가 난 것 같아요. 그쵸? 뭔가 아주 심각한 에러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화살표 함수잖아요. 그쵸? 화살표 함수라서 익명 함수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연히 선언부보다 이 친구가 위쪽에 있으면 그게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쵸? 그렇지 않나요? 여기 이 친구가 사용할 당시에 처음에 이제 그려질 당시에 핸들 리무브라는 게 없잖아요. 그럼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요거를 그려주는 작업을 더 아래쪽으로 내려야 돼요. 만들어질 당시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쵸? 자, 이 친구가 실행될 당시에 요 함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아래쪽에 위쪽에 배치되는 형태로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또는 여기다가 여러분이 함수를 한 번에 쓰셔도 되긴 해요. 굳이 핸들 리무브로 연결을 하지 않고 여기서 한 번에 작성을 하셔도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여러분 좀 사용을 일단 해줄 거냐면은 잠깐 이 친구 주석을 처리하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한 번에 일단 호출을 하도록 만들 거예요. 자, 이 한 번에 호출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여기다 선언적 함수를 적는 게 아니고 선언을 하는 게 아니고 실행을 하면은 그 실행될 함수 자체를 그냥 여기다가 적겠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즉 이거죠. 요 기능이 지금 여러분 일로 들어온 거죠.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뭐 콘솔 로그 하나만 여기서 찍어 봅시다. 콘솔 로그 1번 해가지고 이제 더블 클릭 했을 때 이게 잘 실행되는지부터 일단 한번 좀 볼까요?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신 다음에 화면이 그려질 당시에 이벤트도 같이 걸려서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더블 클릭을 각각 하면은 자,
1번이라는 게 잘 실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벤트를 제가 이제 여기다 걸었으면 이벤트 자체를 여기다가 여러분 걸어주시면은 자, 실행되는 거 한번 확인만 하시고 약간 코드를 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요 단계는 지금 저희가 지금 들어간 거예요. 요 단계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삭제를 처리하려면 여러분 기존 뭐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삭제 시에는 어떤 아이디, 키 같은 게 있어야지 이걸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쵸? 지금은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여러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삭제는 저희가 필터 이용해 가지고 걸러낼 거예요. 필터 이용해서 이 id 값이 아닌 값은 걸러내는 형태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함수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함수. 자, 어떤 함수로 연결을 해줄 거냐? 뭐 핸들 remove라는 함수로 연결을 할게요. 핸들 remove 함수로. 자, 이제 구문을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지금 얘 모형 자체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함수가 이미 지금 그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쵸? 자, 얘가 지금 이벤트 걸려 있는 함수죠. 자, 여기 안에서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써놓은 거랑 똑같아요. 이게 문법이 맞아요? 자, 이벤트 안에서는 함수 호출이 들어가야 되죠. 이게 함수에,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내가 다른 함수를 실행을 하려면은 사실 함수에 대한 호출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냥 이렇게만 적으시면 이건 지금 정상적인 문법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핸들 리무브라는 함수를 하나 호출을 해줄 겁니다. 자, 호출을 하고 이제 누구를 열 수 있냐면은 이 친구를 좀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구문이 좀 헷갈리실 텐데 저도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어요. 이거를 이해하는데. 자, 얘를 지금 여러분 좀 쉽게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이미 이벤트는 들어가 있어요. 이벤트 객체는 여기서 받아요. 그리고 그 이벤트 안에서 특정 함수를 그냥 따로 호출을 시킨 거랑 똑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핸들 remove라는 함수로 뭘 전달을 할 수 있냐면은 매개 변수를 하나 전달을 해줄 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 어떤 매개 변수를 줄 거냐? id 매개 변수를 줄 거예요. id 매개 변수. 이렇게 줄 수 있겠죠. 자, 이렇게 id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한 줄짜리 코드면 뭐 할 수 있다? 중괄호를 생략해도 결과는 똑같다죠. 그래서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모형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제 리액트나 이 관련된 JS 같은 걸 잘 하시려면 구문 해석이 먼저 돼야 돼요. 구문 해석. 아, 온클릭은 이미 지금 이벤트 함수가 연결이 되어 있고 그 함수 안에서 뭐 핸들 리무브 함수 지금 호출을 했구나, 이렇게 바로 눈에 보여야 됩니다. 자,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써주는 이유는 item.id를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item.id.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이 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핸들 리무브에 매개 변수가 이제 들어올 수 있겠죠? 아이디를 하나 받고, 자, 이 아이디가 정말 우리가 클릭한 대상의 아이디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삭제는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5번이네요.
자, 클릭을 해서 우선은 실행이 잘 되는지부터 보세요. 보니까 헬로우 클릭하면 이제 1번이 들어오고, 바이를 클릭하면 2번이 들어오고,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추가한 다음에 이 친구 클릭하면 5번, 이 친구 클릭하면 4번, 자, 이 친구 클릭하면 3번. 자, 각각 필요한 값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아이디를 왜 얻어왔냐? 필터 이용해가지고 다시 그리려고 얻어온 거예요. 필터로 다시 그리려고. 자, 필터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위에 있는 게 요거죠. list.filter를 사용을 하셨을 때, 자, 요 return true, 여기에 true 값이 걸려야지 여기에 true 값이 걸린 대상만 새로운 리스트로 만들어 주거든요. 자, 여러분 좀 어려워하니까 return에 true가 걸린 요소만 새로운 배열을 만듦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뭘까요? 아이디는 일단 알고 있고, 현재 리스트는 여기 조금 더 길게 생겼을 거예요. 아이디 1번, 2번, 3번, 4번. 여기에서 삭제라고 하는 거는 저 값만 제외하고, 아이디인 값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그냥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1, 2, 3이 있을 때 3번을 딱 누르면, 자, 요것만 빼고, 요거 빼고 1, 2번만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4, 5번이랑. 그러면 리턴에 여러분 어떻게 걸어야겠어요? 아이디가 뭐랑 같지 않은 애를 찾아야 돼요? 자, 잘 모르겠으면 이거 좀 길게 써봅시다. 자, 여기 중괄호 일단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여러분. JS는요, 내가 익숙해져서 숙달되기 전까지는 그냥 다 찍어보세요. 안 그러면은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자, 필터 한번 돌려볼 건데 똑같거든요. 아이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인덱스 들어와요. 자, 여기에 우리 아이템이 뭐가 들어오는지 한번 찍어보고, 자, 인덱스가 뭐가 들어오는지 찍어보고, 자, 리턴에다가 다 true를 집어넣어 볼게요. 자, 한번 찍어봅니다. 딱 클릭을 하면은, 아이템은 지금 리스트의 현재 요소, 그쵸? 리스트의 현재 요소가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이 인덱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덱스. 자, 요거는 지웁시다. 콘솔 로그 아이디. 자, 그러면 여기에서 true에 걸린 값만 다시 반환시켜서 새로운 배열을 만든대요. 자, 예를 들어 제가 2번을 클릭을 했어요. 자, 얘 빼고, 이거 빼고 나머지 반환해주면 되죠. 자, 그러면 구문이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true 값에 실린 값이 나가야 되니까 아이템 값과 아이템 안에 들어있는 아이디와, 자, 위에 선언된 아이디가 같지 않은 값만 반환하겠다라고 적어주시면, 자, 새로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데, 컨스트 리절트 하나 받아볼까요? 자, 요 리절트는 여러분이 클릭한 대상은 제외하고 값을 받았어요. 클릭한 대상은 제외하고. 자, 한번 봅시다. 요렇게.
클릭한 대상 제외 값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요 값을 우리가 스테이트에 업데이트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셋 리스트에다가 리절트를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면, 자, 이번에는 이제 클릭한 대상이 지워지는 효과를 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 제가 이제 구문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다 길게 써서 그런 건데, 여러분이 나중에 숙달되시면 사실 요거는 이렇게 되겠죠. item.id가 id랑 같지 않다. 끝. 자, 결과를 한번 봅시다. 삭제 기능이 잘 될 것 같은데, 자, 제가 추가를 했어요. 추가를 뭐 하고, 자, 이렇게 누르면은, 자, 우리 지울 수도 있네요. 오. 이제 값이 없어지면 에러가 나네요. 값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 요런 느낌으로 여러분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반복을 시킬 때는 우리 맵으로 반복을 시키고, 혹시 그 반복된 요소에 각각 이벤트 걸고 싶으면은 요런 느낌으로 태그 생성할 당시에 이벤트를 걸어준다. 또는 위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실행시킬 뭐 기능이 있다 그러면 바로 연결을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 3개짜리 쓰라고 해주네요. 3개짜리. 자, 공유 폴더로 들어가 보세요. 공유 폴더에 제가 이미지 하나 넣어놨습니다. 자, 이 이미지는 저희가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복사하셔서 퍼블릭 폴더 밑에다가 넣으세요. 이미지 폴더 자체를 복사해서 퍼블릭 폴더 밑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파일 하나만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파일명은요 q 달아줄게요. qjs 이터레이터 컴포넌트 q 중괄호 열고,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데이터는 뭐 연습용 그냥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하나 가져가시다가, 자, 위쪽에다가 하나 선언을 해 놓으세요. 자, 요 아래와 같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화면을 먼저 이렇게 잡아놨어요. 화면을 좀 보면은 뭐 간략하게 생겼죠? 여기 보면 이제 미리 이미지를 띄워놓는 영역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가는 여기다 이제 반복해가지고 값을 좀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는 반복 처리를 할 영역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데이터를 제가 하나 드렸죠? 이게 이제 데이터가 화면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요걸 가지고 먼저 반복으로 화면을 좀 뿌려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레이를 먼저 이제 스테이트로 관리를 해야겠죠. 첫 번째, ARR을 우리 스테이트로 관리를 할 겁니다. use state용에서 ARR 갖다가 집어 넣어주고, 자, 뭐 리스트라고 이름을 짓고요. set list라고 할게요. 자, 요거 반복해서 뿌리는 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반복을 어떻게 만들어서 뿌릴 거냐면, 미리 한번 요 안에 들어갈 영역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 놓는 게 좋아요. 요 안에다가 제가 반복으로 톡 넣어줄 건데, 여기다가.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영역은, 자, 대략적으로 제가 이런 모형으로 잡을 거예요. 요 안에 들어갈 모형은, 저는 이런 모형으로 잡을 거예요.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 잠깐 보시면은 P택으로 그냥 이제 글자 찍어 놓을 거고, P택으로 뭐 가격 찍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에다가는 이제 적절한 src 넣어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 이런 모형으로 만들 겁니다. 자, 얘를 여러분이 반복으로 리스트만큼 돌리면서 쭉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방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형은 이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자, 위쪽에서 자, new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자, 이 new 리스트는 우리 리스트 맵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아이템을 하나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태그를 하나 그릴 겁니다. 왜냐면 리턴에 이제 실리게 되죠. 그래서 이 안에 태그를 그릴 건데, 아래와 같은 모형으로 그릴 거예요. 자, div를 하나 만들 거고, 자, 너무 길어지죠? 그러면 이제 줄을 좀 바꿔줍니다. 아래와 아래의 형태처럼 div 하나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미지 태그가 하나 만들어질 거고, 자, 이미지에는 src 값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width라는 값도 있을 것 같아요. width는 뭐 100으로 고정을 시킬게요. 그 다음에 alt가 필수기 때문에 alt 값도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는 모형은 이제 요런 모형이네요. 그쵸? p태그 이용해서 뭐 상품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것 같고, 간략하게 p태그 이용해서 가격이라는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자, src에 그럼 필요한 값부터 한번 처리를 해볼까요? 자, 맵 안에서 이제 화살표 뒤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통째로 리턴을 거는 거죠. 통째로 리턴을 걸고, 그럼 얘가 리스트 요소만큼 반복이 되면서 배열에다가 이거 하나 담고 이렇게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한번 그려보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자, 그러면 이제 src는 지금 리스트 안에 src라는 이름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item.src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 값이 결국엔 얘가 될 것 같고, 뭐 타이틀 같은 경우는 alt에다가 넣어줄게요. alt라는 걸 꼭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item.title은 이렇게 넣어줄 거고, 자, 상품에다가도 뭐 상품명 이거 찍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item.title 여기다가 찍어줄 거고, 가격에다가는 item.price를 찍을 거고요. 찍어주도록 할 거고, 필요한 값들 적절하게 이제 아이템 변수에서 여러분이 끄집어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 키 값을 빼버리면 안 되죠. 요소의 최상위에다가 키 props를 꼭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요 키는 고유하게 좀 식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사실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값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인덱스를 쓰겠습니다. 인덱스 하나 추가를 하고, 여기다 그냥 인덱스로 이렇게 표현을 좀 해줄게요. 요거를 우리 화면에다가 일단은 그려볼까요? new list로 만들어진 요 변수를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제 아래에
자, 아래 화면에다가 요렇게 넣어주시면은 결과를 한번 먼저 볼까요? 사진이 일단은 4개가 잘 반복이 된 것 같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초기값을 좀 지정을 해볼까요? 이 초기값은 자, 여기 어이구 초기에 만들어져 있는 상품은 그냥 첫 번째 상품을 지정을 해줄 건데요. 그 첫 번째 상품을 여기에 들어가야 할 값을 관리하는 스테이트를 하나 만듭시다. 자, 그래서 위쪽에다가 두 번째 자, 이미지를 관리할, 그러니까 이게 제목 부분이죠. 위쪽에 이미지를 관리할 우리 스테이트 변수를 하나 만들게요. 스테이트는 여러분 뭐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은 너무 많은 것도 사실 뭐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이게 다 하나로 합치려고 하면은 굉장히 나중에 어려워요. 적절하게 여러분이 필요한 애들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건 합치고 따로 분리해야 될 거는 분리해서 적절하게 좀 선언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는 이미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set 이미지라고 하고, 자, use state 이용해서 이미지의 src 값을 넣어 놓을 거예요. 자, 문자 열로 이미지 src 값을 초기 값으로 지정을 할게요. 자, 여기다가 그냥 초기값 이거 지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꿔줄 거예요. 요 값을 얻어서 초기값은 요거로 두고, 그 다음에 이미지 값을 밑에서 밑에쯤에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처음에 렌더링을 그릴 때, 그쵸? 요 밑에 대표로 나타내는 요 부분에다가 이미지를 이렇게 하나 넣어줄게요. 그럼 아마 초기값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벤트 걸어줍시다. 이벤트. 자, 세 번째는 이제 이벤트 걸어야 되죠. 클릭을 하면, 자, 이걸 클릭하면 이 값을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걸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주 쉽게 그냥 이너 HTML 같은 걸로 바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src 값, 이벤트 안에서는 저 src 값을 얻어서 스테이트 체인지를 일으켜 줘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벤트는 사실 여러분 어디다 걸 수 있냐? 이미지에 걸면 되죠. 그쵸? 여기에 걸면 되는데, 여기도 여러분 이벤트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여기다 걸면 되는데요. 여기다 걸어볼게요, 제가. 부모님한테 한번 걸어볼게요. 그래서 on 클릭이죠. on 클릭 이벤트를 하나 걸고, 자, 여기서는 뭐 핸들 클릭이라는 함수로 그냥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아까랑은 다른 모형이 나오셨다고 뭐 당황해 하실 거 없어요. 아까는 우리가 매개 변수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안에다가 직접, 여기 안에다가 직접 우리가 이벤트를 만든 거고, 그쵸? 지금은 뭐 그럴 게 딱히 아니다 그러면 뭐 위에다 만들어 놓고 핸들 클릭 이벤트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저는 바로 위에다가 하나 만들 거예요. 컨스트 핸들 클릭 함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서 이벤트 객체를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2점 타겟부터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2점 타겟. 자, 잘 동작하는지 이벤트 봅시다. 개발자 도구를 한번 켜고,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미지 클릭하면 이미지 실행되고 있는 잘 대상들 나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쵸? 근데 자,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여기다 이벤트를 걸었어요. 여러분이 이벤트 여기다 걸었을 때도 이벤트 위임이라는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쵸?
그래서 P 태그 누르더라도 동작이 되고요. 또는 뭐 div 누르시더라도 다 동작이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우리 또 공부했었죠. 자, 요 타겟은 실제 태그예요. 제가 속성을 안 찍어봐도 요 안에는 이 엘리먼트 안에는 여러분 태그 네임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태그 네임. 자, 클릭한다. 이미지 태그. 자, 궁금하시면 콘솔 dir로 찍어보세요. 클릭한다 p 태그, 그쵸? 클릭한다 div 태그. 자, 요게 우선은 언제일 때만 동작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태그 네임이 이미지가 아니면 종료를 좀 해주면 좋겠죠? 자, 종료를 좀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스테이트 값을 변경을 할 겁니다. 자, 이미지가 아니라면 종료. 자, 이미지 태그였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 변경을 해줄게요. 스테이트 변경은 얘를 하면 되죠. 그쵸? set 이미지로 스테이트 변경을 해주면 될 것 같네요. set 이미지 이용해서 이점 타겟점 src.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그쵸? 자, 이거는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죠. 우리 예전이랑 다르게 클릭하면은 바로 집어넣는 게 아니고 항상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면 변경된 내용을 가지고 화면을 다시 그리기 때문에 마치 변경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스테이트가 체인지 되고 화면을 다시 그린 거죠.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셋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사용은 안 했지만 뭐 필요 없으시면 이렇게 없으셔도 되고요. 구조분해 할당을 하나만 떼우셔도 되죠. 그냥 남겨놓을게요. 자, 그리고 밑에서 간단한 스타일만 좀 줘볼까요? 스타일은 가로 배치. 자, 요거 가로 배치 할 건데 플로팅 하셔도 되고, 자, 부모에다 그냥 우리 플렉스 문법 쓰겠습니다. 플렉스. 자, 이 스타일 주는 방법, 중괄호 연다, 그 다음에 키 값으로 표현한다, 그쵸? 그래서 디스플레이 콜론 뭐 플렉스라고 지칭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스티파이 컨텐츠가 아이템들 요소 정렬이에요. 저스티파이 컨텐츠 뭐였더라? 저도 여러분 사람이라서 그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옵션을 봐요. 저스티파이 컨텐츠, 센터, 스페이스 어라운드, 뭐 스페이스 비트윈, 그쵸? 네, 이런 애들 있네요. 그 다음에 플렉스 스타트, 플렉스 엔드, 스페이스 어라운드. 자, 이렇게 할까요? 그러면 여기 아마 이제 가로로 나갈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